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머신러닝과 알고리즘, 딥러닝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머신 알고리즘과 지도, 비지도 학습,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판단과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지 경험적으로 판단하여 실행에 옮깁니다. 머신러닝은 이러한 인간의 판단 과정을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한 기술로,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모델이란 일반적으로 실물이나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머신러닝에서는 현실 세계를 수학적으로 추상화하여 표현한 객체를 의미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훈련을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발견하고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 속 아이는 동물원에서 본 어떤 동물의 모습과 행동 등을 엄마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나열하고 있는 동물의 귀 모양과 발의 크기, 행동은 데이터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나열한 동물의 특성을 듣고 이를 조합하여 캥거루를 본 것이라 답하는데, 머신러닝에서는 이렇게 특성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정답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머신러닝이란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특성을 나열해 주면 컴퓨터가 레이블을 추정하고 이를 정답에 맞춰가며 앞으로 새로운 특성을 접했을 때 레이블이 무엇인지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그래프가 존재하는 것처럼 머신러닝 모델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같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데이터의 성질과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내는 모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결할 문제의 성격을 잘 생각하여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머신러닝으로 해결하기 적합한 문제의 종류로는 회귀, 분류, 군집화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역할은 그림처럼 1차 함수에 가설이 있다고 했을 때 두 데이터를 가장 잘 나누는 선, 즉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문제 유형들을 바탕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회귀는 데이터의 특성으로부터 레이블의 값, 목적값, 예측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회귀에서 예측할 레이블은 가게 매출, 서울의 평균 온도, 사진 속 인물의 나이와 같이 연속적인 숫자 값을 가지며, 회귀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목표는 데이터의 추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학적 함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분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레이블을 구분짓는 경계를 찾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분류에서 판별할 레이블은 스팸 메일 여부, 붓꽃의 품종, 사진 속 인물의 성별처럼 불연속적이고 순서가 없는 값을 가집니다. 분류를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직선형, 선형 모델을 가정하여 최적의 경계선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집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서로 유사한 것끼리 모아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찾아냅니다. 최종적으로 그룹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분류와 혼동하기 쉬우나,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답을 알지 못한 채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에서 레이블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군집화의 결과를 해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내려진 결정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학습을 마쳤다고 해서 항상 모든 시험 문제를 다 맞히지 못하는 것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 역시 학습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의 결과를 활용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머신러닝 모델의 판단을 믿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정답을
대체로 잘 맞춘다고 보장할 수 있도록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머신러닝의 목표는 새로운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값을 예측하거나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귀와 분류는 학습을 위해 항상 특성과 함께 정답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제공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지도 학습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1차 함수 형태의 선형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직선형 경계를 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K 최근접 이웃은 가장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주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최근접 이웃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새로운 데이터의 클래스를 분류할 때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참고하여 클래스를 결정합니다. 그림에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어떤 사람의 여러 홍차에 대한 선호도이고 별이 새로운 홍차라 가정을 봅시다. 새로운 홍차가 그 사람의 취향에 잘 맞을지 판단하기 위해 새로운 홍차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찾아 클래스를 확인해 보면 불만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새로운 홍차가 그 사람의 취향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알고리즘은 결정트리 알고리즘입니다. 결정트리를 이용하면 스무고개와 같이 연속된 질문에 대한 선택을 이어나가다가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르면 답을 찾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나이와 성별의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가장 좋아했는지 모아놓은 데이터 세트로 및 그림과 같은 결정트리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결정 트리에서 분기점이 되는 각 노드는 데이터의 특성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분류를 위한 질문 또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모델에 입력되면 첫 번째 분기점인 루트 노드에서 시작하여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리프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노드를 지나면서 규칙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그림의 결정 트리에서는 10대 남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을 고른다면 모델은 게임 A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 트리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를 입력받아 각각의 샘플을 올바르게 분류해주는 트리를 찾아냅니다. 효율적인 트리를 만들기 위해 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분기점마다 샘플을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목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의미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지도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는 레이블이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은 각 데이터를 어떤 클래스로 분류할 것인지 모른 상태에서 데이터의 그룹을 나누는 규칙을 스스로 유도하여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K-평균 군집화를 들 수 있습니다.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유사한 데이터끼리 묶어 그룹을 형성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왼쪽 데이터에서 3개의 그룹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오른쪽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에서는 K는 알고리즘이 찾아내야 할 그룹의 개수이며 K 값에 따라 군집화된 결과와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 달라집니다. 그림의 데이터 세트에서 오른쪽과 같이 3개의 그룹이 형성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2개의 그룹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그룹으로 묶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데이터를 비슷한 것끼리 그룹 짓기 위해서는 서로 유사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두 데이터가 서로 얼마나 비슷한 것인지를 수치하는 방법에는 데이터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당 그림에서도 좌표 평면에서 직선 거리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끼리 서로 같은 그룹을 묶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거리는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직관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딥러닝입니다.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 뉴런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뉴런은 인접한 뉴런과 시냅스라는 연결구조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뉴런이 얽히고 설켜 우리의 사고를 가능케 하는 신경망의 구조를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상상에서 출발한 것이 인공신경세포인 퍼세트론입니다. 퍼세트론은 프랑크 로젠블렛이 1958년에 제안한 초기 형태의 인공신경망으로
다수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결과를 내보내는 알고리즘인데요. 퍼세트론은 뉴런과 비슷하게 입력값을 바탕으로 신호의 출력 여부를 결정하며 단층 퍼세트론과 다층 퍼세트론은 아닙니다. 단층 퍼세트론은 값을 보내는 단계와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단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각 단계를 보통 층이라고 부르며 이 두 개의 층을 입력층과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퍼세트론은 먼저 입력값 x와 가중치 w를 곱한 것을 모두 합한 값에 평양값 b를 더하여 y를 계산하며 뒤이어 퍼세트론 활성화일지에 대하여 결정하는 활성화 함수의 입력으로 y를 주어 다음 노드로 전달할 값 y를 출력합니다. 입력층과 출력층만 존재했던 단일 퍼세트론과 다르게 다층 퍼세트론은 여러 개를 쌓아 다층으로 구성할 수 있어 멀티레이어 퍼세트론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층 퍼세트론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 존재하는데 중간에 은닉층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층 퍼세트론과 다릅니다. 이처럼 퍼세트론은 다른 퍼세트론과 연결되어 신호를 받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퍼세트론은 입력된 값을 다른 퍼세트론으로 바로 전달하지 않고 입력 값의 종합을 어떠한 함수를 통해 출력 신호로 변환하여 전달합니다. 이렇게 입력받은 신호를 얼마나 출력할지 결정하는 네트워크의 비서형성을 더하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하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렐루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개념은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된 다층 퍼세트론으로 각 층은 여러 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퍼세트론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 신경망이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의 복잡도가 증가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층으로 신경망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 만든 신경망이 은닉층이 2개 이상인 심층 신경망입니다. 은닉층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인공신경망이 깊어졌다고 부릅니다. 이렇게 충분히 깊어진 인공신경망을 러닝 모델로 사용하는 머신러닝 패러다임을 바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의 등장으로 기존 머신러닝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지도, 비지도 학습,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정보들을 소개해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